그때도 내가 토요일날도 까먹지 않았나? 네? 토요일날도 까먹지 않았었어? 맞아요. 그치. 그럼 태우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해봐. 클리닉스는 다 여쭤봤어요. 아 그래? 끝났어 원래? 다 하고 왔어요. 네. 그럼 바로 조합 나갈까? 자, 햄페어로 계산되는 수열은 엔게이중 아이디어를 순서대로 나열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n개 전체 중에 누구를 뽑을지도 중요하지만 그 누군가를 뽑아서 어떤 식으로 나열할지도 중요하다는 거겠지. 그래서 계산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계산할 때 이제 우리가 동시에 배운 게 계승, 팩토리얼이라는 녀석이 있어.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한 걸 n의 계승 또는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물론 순열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얘기했었지? 대부분 순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조금씩 더 숫자가 줄어서 얘까지 가게 되는 걸 우리는 n팩토리얼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n페어를 계산할 때 우리가 곱해야 되는 숫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게 맞아. 그걸 계승이라는 걸 여기로 표현하려면 n팩을 만들기 위해서 뒤쪽에 추가로 곱했던 녀석을 다시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나눌 때 이 뒷부분에 필요한 숫자가 바로 n-1팩토리얼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순열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적혀있는 이 방법과 그 다음 지금 계승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방법 둘 중에 한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 어차피 똑같은 말일 테니까 똑같은 말이야. 거기에 이 순열을 계승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 익혀놔야 되는 게 있다고 했지. 바로 n개 중에 0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np0의 의미, 그리고 0의 계승이라고 불리는 0팩, 이게 각각 둘 다 1로 계산이 돼야지만 이 npr이라는 것과 계승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반드시. 물론 이것만 외워야 되는 건 아니겠죠. 제일 중요한 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을 할 때 그때 어울리는 경우의 수가 얘와 같이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걸 훨씬 더 당연히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이 단원이 순열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 계산하는 과정 안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막힘없이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외우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어서 할 건 바로 마지막이지? 조합인데요. 조합이라는 건 시작은 비슷하지? n개 중에 r개를 뽑는 작업을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뽑아놓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배웠던 복습했던 순열은 뽑은 다음에 그 뽑은 애들을 어떤 순서에 맞게 세워줄 거냐까지 고민을 했다면,
조합이라는 건 n개 중에 열개를 뽑아놓고 그 뽑아놓은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수녀라고 너무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수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의 순서를 제거하면 그게 오늘부터 복습하게 될 조합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계산할 때도 이게 n개 중에 열개를 뽑기를 원한다는 조합의 표현 방법 NCR인데 그 NCR을 계산할 때도 수열처럼 계산을 하고 난 뒤에 그 수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얼번째까지 지금 뽑혀 있는 거거든. 그리고 각각 여기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이렇게 구민이 돼 있단 말이야. 결정이 돼 있다고. 순서가 결정이 돼 있는 걸 조합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뽑아 놓은 것으로 끝내는 거지. 얘네들을 누굴 먼저, 누굴 두 번째, 누굴 세 번째, 누굴 마지막에 세울지를 고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얼기 또는 사람으로 따진다면 얼명이 줄을 설 때 필요한 경우의 수 얼패까지만큼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조합을 계산할 때 순서까지 고려한 순열을 계산을 하되 그 순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 뽑는 게 있고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게 있고 뽑아놓고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건데 조합이라는 건 뽑기까지만. 그러니까 뽑는 것과 동시에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순열에서 순서에 맞게 나열하고 있는 경우의 수만큼을 나눠주면 뽑는 것까지만 하고 있는 작업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네. 보통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산 어떻게 할 거냐? NPR을, NCR을 계산할 때 NPR 어떻게 해요? N부터 곱할 거야. 몇 개를 곱하느냐? 곱해주는 숫자가 R개가 될 때까지. 그게 N-R 플러스 1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좀 이따 얘도 한번 들어보자. NPR을 먼저 N부터 숫자가 얼개가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곱해준 다음에 그걸 줄을 세울 때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얼팽만큼.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지. 자, 보고 해보자. 예를 들면 뭐 해볼까? 자, 7P2가 있습니다. 7P2는 7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2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세워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여기에 누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누가 들어갈 건지 뽑아달라는 거라 정답은 이 중에 들어갈 인원은 7명 중에 1명, 여기에 들어갈 애들은 여기에 들어간 인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중에 1명.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지. 방법 잘 봐도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 N부터 시작해서 곱하고 있는 숫자의 개수가 얼개가 될 때까지, 곱하고 있는 숫자의 개수가 2개가 될 때까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맞지? 이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아니면 여기 해볼까? N팩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 N팩을 7팩을 N-R팩으로 7-2에 대한 그래가 5팩으로 나눠주면 7, 6, 5, 4, 3, 2, 1을 5, 4, 3, 2, 1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 7 곱하기 6만 하게 된다는 거지. 이건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말하는 거고, 오늘부터 하게 되는 조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7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해달라는 거야. 뽑기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순열처럼 계산을 한다. 7P2로 계산을 하고 그 2명 가지고 순서에 맞게 줄을 세울 수 있는 가지수가 2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은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눠서 21가지라고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뜻이지. 지금 여기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든다면 만약에 이 교실에 7명 있다고 쳐봐. 그 7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순서대로 나열을 할 때는 이런 게 있었던 거지. 예원이하고 태우가 뽑혔는데 그 예원이하고 태우가 어떤 식으로 줄을 서 있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될 걸 조합으로 계산할 때는 예원이가 먼저가 태우가 먼저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2명이 뽑힌 게 한 가지로 기록이 된다는 게 바로 조합이라는 거예요. 뽑은 물건을 어떤 순서에 맞게 나열할 거냐를 고민한다면 그건 순열. 뽑은 상태에서 만족을 한다면 그건 조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순열로 먼저 조합을 계산해 두고 조합을 계산할 때 먼저 순열을 통해서 계산하고 난 뒤에 뽑은 인원이 줄을 설 수 있는 경우가 지금처럼 2명일 땐 2팩. 만약에 뽑은 인원이 3명이면 뽑은 물건이 3가지면 이 3가지를 가지고 줄을 세울 수 있는 게 3팩까지야. 그럼 뽑은 개수만큼에 대한 계승으로 나눠주면 순서를 무시한, 그러니까 뽑은 것까지만 완성시킨 조합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이건 5명 중에 3명 순서대로 세우는 거니까 첫 번째 설에 5명 중에 1명, 두 번째 설에 4명 중에 1명, 마지막 세 번째 설에는 3명 중에 1명. 방법은 n부터 시작해서 곱해지는 숫자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53으로 바뀌게 되면 똑같이 순열처럼 계산을 하고 그 뽑고 있는 개수에 대한 계승,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을 때만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맞아? 이것도 이유를 한번 보여줄게. 5명의 학생의 이름이 A, B, C, D라고 얘기해보자. 그럼 이건 정답이 60까지가 있거든? 정답이 60까지야. 60까지 다 적을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 몇 개만 보여줄게. 3명을 뽑은 상태에서 줄까지 써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네.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똑같은 인원 3명만 가지고 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6가지나 있다는 얘기야. 맞아? 이 60까지 하는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 OP3으로 계산해 놓은 정답 60가지라고 하는 이 정답 안에는 각각 얘네들이 한 가지씩의 정답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라. 다 다른 경우가 맞잖아. 맞지? 한 가지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맞지만 이게 조합으로 계산할 때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 줄을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뽑혔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A, B, C라고 하는 애들 3명이 뽑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말은 순열에서 계산하고 있는 이 6가지가 조합에서는 한 가지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조합은 어떤 순서로 줄을 세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뽑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고 있는 6가지를 한 가지의 정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 뽑힌 애들이 3명이잖아. 3명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줄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6, 3팩 6가지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오게 된다고. 그 3명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줄의 경우의 수 3팩까지만큼으로 나눠주면 실제 순열로 계산할 때 나타나는 6가지가 조합에 필요한 한 가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뽑고 있는 인원이 2명이면 2명으로 만들 수 있는 줄의 수 2팩으로, 뽑고 있는 인원이 3명이면 3명으로 만들 수 있는 줄의 수 3팩 6가지로 나눠주고, 만약에 뽑고 있는 인원이 4명이다 4명이라면 그거에 어울리는 4명을 뽑는 조합의 경우의 수는 4명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줄을 마지막에 4명 때문에 만들어지는 줄의 개수 3팩까지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카드를 줬지? 너 왜 놓고 왔어 이 녀석아? 숙제까지 냈구만. 영훈이 형 시험 끝나고 오늘 처음 왔다 쳐서 그래서 치고 우리 저 다산애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험 시작이 돼. 그러니까 다산애들 시험 끝나기 전까지는 6시 잊지 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은 근데 시험이 끝나는 날이라 시험이 끝나는 날이니까 아마 확실하지 않지만 다산애들 부를 거거든. 그러면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이 돌아가면 되겠지. 근데 적어도 이번 주 목요일은 확실하게 6시까지. 자, 기억해. 자, 쉽게 생각하자. 먼저 순열. M명 중에 R명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말.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말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기 N명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 A명이 있는데, 여기다가 1명, 2명, 3명, 4명, 5, 6 해가지고 R명을 뽑는 거야. 그럼 그 N명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설 녀석은 당연히 N명 중에 1명, 그 옆엔 N-1명, 그 옆엔 N-2명.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마지막에 서야 되는 애가 얼번째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계속 하나씩 줄여서 곱하다가 그 곱하는 숫자가 알게가 될 때까지 끝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수열이야.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알게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 말이 그냥 전체 인원 중에 문제가 원하는 인원수만큼을 뽑아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누구누구 넣을 건지를 고민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게 순열이야. 그 순열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다시 조합이라는 것을 어울리는 경우수를 뽑을 건데 조합이 뭐냐면 똑같이 N개 또는 N명 중에서 얼개 또는 얼명을 뽑는 건 맞는데 얘는 뽑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올 건지까지 고민한다면 얘는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애들을 뽑아놓기만 할 건지를 결정한다는 거지. 맞아? 뽑아놓기만 할 거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 있었던 그 순열에서 누가 첫 번째고 누가 두 번째고 그 고민했던 내용만큼에 대한 것을 조합에다가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봐봐. 5명이 뽑혔어. 순열이면 이렇게 계산돼. 첫 번째 들어가래 n명 중에 1명. 두 번째는 n-2명 중에. 세 번째는 n-3명 중에. n-4명 중에. n- 뭐야, 이거 막 빼졌네. 중간에 n-1이 빠졌죠?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지. 여기 n명 중에, 여기 n-1명, 여기 n-2, n-4 이렇게 좀 되는 건데, 조합일 때는 이렇게 5명이 뽑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 5명이 어떤 순서에 맞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걸 잘 생각해봐. 여기에 서 있는 5명이 줄을 설 수 있는 방법이, 5명이 줄을 설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줄에 올 수 있는 게 5명, 4명, 3명, 2명, 그리고 5팩이라고 말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5명이 뽑혀서 서 있는 줄 중에 이 지금 뽑아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줄을 생각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한 계산 결과를 싹 다 한 가지로 바꿔버리자는 거야. 한 가지로. 그래서 이걸 뽑힌 인원수에 대한 줄 5팩까지만큼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여기 적혀있는 조합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합도 계산 스텝하고 하나 더 있지? 여기 봐. n표를 보통 이렇게 계산하고 그걸 r표로 나눠주면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아까 말했듯이 n표는 n명 중에 얼명 뽑아 줄 서는 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계산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걸 그렇게 계산한 np어를 한 번 더 얼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다. 이게 또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기 좀 그래요. 사실 같은 방법인데 표현만 좀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n명 중에 얼명을 뽑아서 계산한다고 하는 그 조합 NCR을 계산하는 방법이 얘와 같다는 거. 그리고 이 계산은 실제로 선생님은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하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어.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팩토리얼을 이용한 계산 방법도 여러분들이 써먹을 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고, 조합의 성질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학년 수준에서 익혀야 되는 조합의 성질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바로 n명 중에 얼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n명 중에 얼명을 뽑고 남은 n-얼명을 남겨주는 방법과 같다는 거죠. 전체 인원 중에 몇 명을 뽑는 방법은 다시 말하면 전체 인원 중에 그 인원수만큼을 뽑고 몇 명을 남기는 방법과 같다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5명 있네. 문제가 원하는 게 OCE야. OCE. 그럼 이건 5명 중에 2명을 뽑아달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뭔 설명하고 있어? OCE하고 OC O-2가 NC 얼하고 NC N-R이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OC 3이 같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얘하고 얘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저 앞에다가 내보낼 거예요. 어떤 2명이 뽑힐지 모르겠어. 순서 중요하지 않아.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거면 그 2명을 뽑을 때마다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뽑히지 못한 3명이 그냥 그대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2명을 뽑는 방법과 3명을 남기는 방법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조합의 성질은 우리 수학할 때도 말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확률 통계라는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순열 조합을 배우게 되면 좀 더 수준 높은 순열 조합을 배우게 되는데 그 단원 중에 이항 정리라고 하는 녀석이 또 있습니다. 그 이항 정리에서 이 NCR이라고 하는 게 또 반복돼서 사용이 될 거고, 그때 또 그 이항 정리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용돼야 되는 성질들이 있어. 되게 막 이름도 다양해. 뭐 하키스틱이라는 이름도 있고,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어떤 숫자들이 적혀있는 삼각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질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전혀 여러분들이 1학년 수준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건 아니니까 이거 하나만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럼 끝이야. 그럼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 몇 개 안 되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며 순열 조합 힘들어해. 그 이유가 이런 순열 조합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내용 자체는 많지가 않은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 막 의자에 앉히는 거, 주머니에서 굿을 뽑아내는 거, 주사위 던지는 거 그런 각각의 유형들마다 내가 풀어야 되는 방법이 순열이든 조합이든 아니면 직접 일일이 찾는 방법이든 너무나도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키워나가려면 방법이 없어.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되도록 많이 시험 볼 때까지 풀어내야 됩니다. 그게 그나마 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113페이지 보세요. 113페이지 763번까지 한번 간단하게 빨리들 해결해 보세요. 영문도 집이 부영이 네. 부영이 이번 주 토요일은 어디 가는데? 결혼식. 결혼식? 진짜? 어디서 하는데? 몰라. 그냥 엄마 따라가면 돼. 엄마 쪽 진짜, 아빠 쪽 진짜. 몰라. 갈 때는 뭐 입고 가? 교복 입고 가는 거야? 그건 아니야. 교복 입은 것도 예쁠 텐데. 교복 입고 사진 찍는 것도 예쁘게 나온 거야. 아니야, 진짜로 예쁠 텐데. NCR을 계산하는 방법이 NPR을 알파로 나눠서 계산한다는 저 공식을 이해를 한번 해봐. 일단 N명 중에 순서까지 고민해서 R명을 뽑는 게 NPR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한 명씩 원하는 자리에 몇 명씩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보면서 곱해주면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왜 RP로 나눈 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건지 이유가 너무 간단해서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 말 그대로 조합은 순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잖아.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 어떤 순서로 뽑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뽑혔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NPR에서 NPR이면 핵심은 뭐야? 어찌됐든 R명이 뽑혀서 줄 서 있는 거 아니야. 1번 자리부터 R번 자리까지 누가 어떤 순서에 맞게 줄 서 있는지를 계산해 놓은 게 NPR이니까 그 계산해 놓은 것에서 얼명만큼이 줄을 서 있는 얼패까지 얼명을 줄 서 있는 방법이 얼패까지 맞잖아. 그 얼패까지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뽑힌 애들까지만 계산이 되는 거지 뽑힌 애들이 어떤 식으로 줄을 서 있는지까지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조합이라고 불렀던 거고. 중학교 때 똑같은 두 명을 뽑더라도 회장하고 부회장을 뽑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단번 두 명을 뽑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차이라는 거지. 누가 먼저 뽑아서 누가 뭐가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뽑힌 애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조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인 거죠. 자, 시작해보자. 745번 83 계산은 과정만 말해볼까? 분자 쪽에 83이나 분자 쪽 876을 그치? 876을 분모 6으로 3, 2, 1로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746번 66은 의미가 뭐지? 6명 중에 몇 명을 뽑으라는 얘기야? 6명 중에 6명 뽑는 방법 몇 가지 있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다 뽑아야 되는 거잖아, 남김없이. 그러니까 한 가지. 747번 74는 분자 쪽 7654를 분모 쪽 4321로 또는 74는 누구랑 같은 얘들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7, 6, 5를 3, 2, 1의 곱으로 나눠도 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해서 7, 6, 5, 4를 4, 3, 2, 1로 나눠도 되지만 말했듯이 전체 인원 7명 중에 4명을 뽑는 방법은 아니 4명 뽑으면 당연히 뽑히지 못한 3명이 남는 거 아니야. 뽑는 경우의 수만큼이나 남기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타나게 될 거니까 그게 조합의 성질 중에 지금 우리가 1하는 수준에서 익혀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상관이 없는 거죠. 748번 77은 얼마? 77 얼마? 1 6C0은 6C0도 1 그래서 정답 2가 되겠네. 745번 11C9는 11명 중에 9명을 뽑는 작업은 11명 중에 9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11P9를 몇 팩으로? 9팩으로 나눠주는 것과 같고 5C2는 5P2를 2팩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 그런데 5P가 누구냐? 5팩을 몇 팩으로? n-r팩이니까 n-r팩이가 몇 팩? 3팩으로 나눠준 값이랑 같다는 거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그걸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2팩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갈 네모는 3이 되겠죠. 정답이. 자, 이제 정답을 말해볼까? 751번 n 얼마? 872 87 47 28 맞네. 8이 되겠네. 752번은 765 765 765 맞네. 7이 정답이 되겠네요. 753번은 2하고 5가 정답이 되겠지. 7시열이 이것도 이 문제 잘 생각해봐. 7시열은
7부터 이런 게 지금 문자가 있고 고민이 되는 거야. 7부터 몇 개를 곱해야 되는 건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그리고 또 몇 팩으로 나눠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20일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 맞아?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에다가 직접 숫자를 넣어가면서 대입해주는 게 좋아. 70, 7일 거니까 안 될 거고, 70, 7 곱하기 6을 2팩으로 나눌 거니까 정답이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얼절에 들어가는 숫자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지금 영훈이가 잘 말했지만 항상 조합은 똑같은 모양의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잘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2가 정답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얼절에 들어가야 되는 정답은 5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 또는 5가 되는 게 맞습니다. 754번 10시 6이랑 10시 R이 같대. 그럼 R에 들어갈 숫자는 원래 6도 되고 4도 되는 거지? 그런데 6은 되지 말라고 하니까 4가 정답이 되겠죠. 755번 NC3과 NC6이 같대. 그럼 여기 숫자가 다르잖아. 그럼 분명히 이거 모양이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치? 모양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쌤이 이거 바꿔볼게. NC3은 누구랑 같은 거게? NC? 얘들아 조합의 성질 그대로 이용해봐. NC3은 누구랑 같아야 돼? NC-3이랑 같아야 돼. N명 중에 3명 뽑는 방법은 N명 중에 3명을 뽑고 N-3명을 남기는 방법과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양이 같아질 수 없다면, 그런데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면 결국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N-3이 6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N은 얼마? 9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756번 756번 얘들아 이것도 한번 이걸 바꿔볼래? 이걸 바꿔볼까? NC-N-2는 NC 여기서 얘를 뺀 것과 같은 거. 여기서 얘 빼기 얼마인데? 2가 되는 거죠. 756번이었지? 이게 15가 된다는 거네. 그럼 이거 계산 들어간다. n부터 2개 곱한 걸 2팩으로 나눈 게 15가 되는 거니까 이거 30대야 되는 거고, 그럼 n은 얼마? 6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자, 계속 빠르게 갑시다. 757번 NC2는 얼마지? 계산해보자. NC 어떻게 계산해? n부터 숫자 2개 곱한 걸 2팩으로 나눈 게 NC2. 이게 NC1은 얼마인데? NC1은 n 더하기 9랑 같다는 얘기니까 전개합시다. n제곱 마이너스 n, 2는 이쪽으로 넘겨주면 2n 더하기 18,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8이 0이 되는 거니까 n은 6 또는 마이너스 3. 근데 n이라는 건 지금 사람의 개수, 사람의 인원수 또는 물건의 개수를 말하는 거라 이것만 정답이 될 수 있었던 거겠지. 그래서 6이 정답이 되겠고, 758번 85 더하기 86. 먼저 이거부터 계산할까? 85는 누구랑 같은 거? 83. 86은 누구랑 같은 거? 82. 83은 8부터 몇 개 곱한 걸? 876을 3위로 나눌 거니까 얼마 나오니 이거? 6을 계산해봐.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6 곱하기 1을 나누면 56이 나오겠죠. 이건 8 곱하기 7을 2팩으로 나눌 거니까 28이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이 얼마 나오느냐? 84가 나오게 되겠네. 그 84하고 9C의 어리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숫자 대입 가면 세보라 그랬지. 어뢰 1 집어넣으면 정답이 9니까 안 돼. 어뢰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어뢰 2 집어넣으면
곱하기 8을 2팩으로 나눌 거니까 36밖에 안 나오겠네. 얼전에 3 집어넣으면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6으로 나눌 거지. 3팩으로 나눌 거잖아. 이거 얼마니 이거? 이게 84가 나온 게 맞겠네. 그래서 얼전에 들어갈 숫자는 몇? 3 또는 6도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NCR과 NCR, N-R이 반드시 같아야 될 테니까. 자, 오른쪽. 정답 말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만 낼 수 있는 건 그냥 식으로 끝내버릴게. 759번. 9명 중에 몇 명 뽑기? 그럼 정답은 9, C, 2 계산해주면 되겠고. 760번. 7개 중에 몇 개 꺼내는 거? 3개 꺼내는 거. 누가 먼저 중이 뽑히느냐가 아니라 그냥 3개 꺼내서 무슨 색깔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7, C, 3이 정답이 되겠죠. 761번. 6명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 키가 큰 순서대로 한 줄로 세운 여기 낚이면 안 되죠. 761번 발표. 자, 6명 중에 4명을 뽑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을 때 제일 낚일 만한 게 밑줄거나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서다 밑줄. 761번의 마지막 문장,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서다 밑줄. 그리고 거기다가 일단 적어놓으세요. 순열. 한 줄로 세우는 건 순서대로 세운다는 얘기가 순열이 맞는 건데, 이 문제의 정답은 조합입니다. 정답은 조합이야. 왜냐? 한 줄로 세우는 건 맞지만 키가 큰 순서대로 세운다고 했잖아요. 맞아? 맞아? 봐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인원을 해볼게. 우리 5명 중에 5명 중에 2명 뽑는다고 치자. 2명. 이건 5명 중에 2명 뽑아서 말 그대로 순서대로 줄 서는 걸 말하는 거지. 맞아? 그 예를 들어볼게. 그렇게 뽑힌 인원이 만약에 우리 지금 누구야? 쌤하고 태호 한번 예를 들어볼까? 그럼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줄을 설 땐 이렇게 서는 거 한 가지가 있을 거고, 이렇게 서는 경우 한 가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줄 설 때 2가지로 계산되는 게 맞는데, 이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키가 큰 순서대로, 아니 키 큰 순서대로 서야 되는 거면 이거 내 맘대로 설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 내 맘대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야. 모태가 나중에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밖에 못 세우는 거야. 이렇게밖에 못 세워. 뽑은 다음에 누구 먼저 집어넣고 누구 나중에 집어넣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문제에서 키가 큰 순서대로 하잖아. 키가 큰 순서대로. 키가 큰 순서대로 줄을 세우다 보면 뽑힌 애들마다 키가 다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누가 뽑히든지 간에 키가 제일 큰 애가 제일 앞서, 그 다음 큰 애가 2번째, 그 다음 큰 애가 3번째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때는 원래 6피서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키가 큰 애가 앞으로 올 수도 있고 키가 작은 애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막 지 멋대로 설 수 있는 거라면 이게 맞겠지만, 지금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까지는 순열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키가 큰 순서대로 해결하는 이 말 때문에 얘는 순열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 마음대로 세울 수 있었다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내 마음대로 세워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 이렇게 안 돼요. 순서대로 나열을 뭐 예원이가 먼저 오든 뭐 영훈이가 먼저 오든 현석이가 중간에 오든 내가 끝에 오든 뭐 상관이 없는 거라면 당연히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키 큰 순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이건 줄을 세우는 게 아니지. 사실은
줄은 이미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뽑힐 때마다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말할게.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그냥 지 멋대로 줄을 설 수 있는 거였으면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였으면 선생님은 이걸로 계산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중에 분명히 키가 제일 큰 애가 있고 중간 애가 있고 제일 작은 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말같이 지금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키 큰 순서대로 세워놓는 것 뿐인 거니까 키가 제일 큰 애, 키가 두 번째로 큰 애, 키가 제일 작은 애가 어차피 이렇게 한 가지밖에 못 쓴다는 얘기지. 키가 작은 애가 앞으로 올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 이건 순서대로 나열하는 이 말만 믿고 순열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키 순서대로 쓸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이게 지 멋대로 누가 왼쪽 누가 오른쪽 놓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다. 결국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요. 순서대로 나열하면 원래 순열이 맞아. 그런데 문제가 순서를 이미 결정을 해준 거야. 내가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순열로 계산을 하지만 순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지. 키 큰 순서에 맞게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뽑아놓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뽑아놓기만 하면 키 큰 애를 알아서 제일 앞쪽에, 키가 가장 작은 학생을 제일 뒤쪽에 배치해주면 되는 걸 테니까. 그래서 정답은 64. 64는 62로 계산해도 되고 62는 6부터 2개 곱한 걸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정답은 15가지가 된다는 얘기였겠죠. 이런 문제 초반부에 잘 다 잡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 남는 문제들 상당히 많으니까. 자, 762번 가볼게요. 8명 중에서 반장을 제외하고 청소당번 4명을 뽑는다. 그럼 몇 명 중에서 뽑으라는 얘기니? 7명. 그럼 762번의 정답은 7, 10, 4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반장까지 하면 8명이 있지만 8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게 아니라 반장을 뺀 7명 중에서 당번을 뽑아달라고 했던 거니까 7, 10, 4 계산해주면 되겠지? 이거 계산하기 조금 귀찮은 친구들은 별 차이는 없겠지만 73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 8개 팀이 각각 다른 모든 팀과 서로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리그전을 벌인다. 팀이 몇 개라고 얘들아? 8개 팀이 있어. 8개 팀이 각각 한 번씩 경기를 할 거래. 여기 봐. 지금 우리 각각 팀이야. 5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4팀과 경기를 해야 돼. 예원이 팀이랑도, 영훈이 팀이랑도, 현성이 팀이랑도, 태호 팀이랑도 경기를 해야 돼. 그럼 난 몇 경기 해야 되지? 4경기 해야 돼. 영훈이는 몇 경기 해야 되게? 영훈이는 4경기 해야 돼. 맞아? 현성이도, 태호도, 예원이도 마찬가지로 4경기씩 하는 거야. 그걸 사실은 중학교 때도 만약에 풀어봤더니 이렇게 풀어봤겠지. 몇 개 팀이 있던 중? 8개 팀. 1번 팀, 2번 팀, 3번 팀, 4번 팀, 5번 팀, 6번 팀, 7번 팀, 8번 팀이라고 하잖아. 잘 들어. 그럼 먼저 1번 팀. 각각 한 팀이랑 경기 다 해야 돼. 그럼 1번 팀은 경기를 몇 경기를 해야 되느냐?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 6경기, 7경기 해야 되는 거야. 1번 팀은 이제 다 경기 끝났어. 2번 팀도 다 해야 되지. 그런데 2번 팀은 이미 몇 번 팀이랑 경기했지? 1번 팀이랑 했잖아. 그럼 이거 또 하면 안 되잖아. 한 번씩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2번 팀은 아직 경기를 안 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한 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 6경기를 해야 되죠. 3번 팀은 1번 팀이랑 경기했고 2번 팀이랑 경기했으니까 이제 4번부터 한 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 그렇게 하면 마지막 7번 팀은 이 앞에 있는 팀과 다 경기를 하게 됐을 테고 마지막 8번 팀하고 한 경기만 더하면 이제 모든 팀들이 한 경기씩 다 하게 되는 셈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더한 게 정답이 되는 거죠. 더할까? 8, 3개, 24에다 4니까 28경기. 정답은 28경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 팀들마다 경기를 한다는 건 경기를 하려면 몇 개의 팀이 필요한 거? 2개의 팀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건
경기를 한다는 건 8개의 팀 중에 어떤 두 팀을 뽑느냐랑 같다는 거겠지. 8개의 팀 중에 두 팀을 뽑는 게 곧 한 경기를 치르는 방법이 되는 걸 테니까. 그래서 잘 기억하자. 이거 리그전 계산할 때도, 그리고 만나서 악수를 한 번씩 할 때도. 또 뭐 있었더라? 리그전, 악수. 하나 더 있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악수가 어쨌든 몇 명이 있던 간에 악수를 한다는 건 악수를 할 상대 2명을 뽑는 거랑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런 유의 문제들은 항상 주어진 전체 팀 또는 주어져 있는 전체 인원 중에서 2명을 뽑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산은 8부터 2개 곱한 걸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28가지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일단 기초 문제까지만 했고 잠깐 쉬었다가 유형별 문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다음에 시도록 하죠. 나머지는 과제로 하고. 끝나고 클리닉 클리닉 할 때 자, 한번 또 정확히 되는 문제 조금 쓰고 마무리 지읍시다. 음, 119페이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119페이지. 쌤이랑 아픈 것들은 이따가 클래스 시간에 클래스 선생님하고 잘 물어보면서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출발은 800번부터 한번 해볼까? 800번 시작해보세요. 일단 자연수 3개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 잘 생각해보고, 그렇게 어떤 경우가 세수를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지 찾았다면 마지막 조건 A, B, C 순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숫자들은 전부 1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하고 있네. 보기 보면 정답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 실제로 많지 않으니까 이제 뭐 일일이 찾아서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도 정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접 찾아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 많아봤자 16개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뭐 직접 찾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선생님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으로 풀어야 될 거라서, 봐봐. 세 수를 곱해서 홀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결론. A, B, C 모두 무슨 수? 홀수가 돼야 되는 거지. 곱해지는 세수 중에 누군가라도 짝수가 되면, 짝수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곱했을 때 짝수 나와. 그러니까 세수의 곱이 홀수가 되기 위해선 세 개의 자연수 모두 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 A, B, C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0 이하에 있는 숫자들 중에 1, 3, 5, 7, 9 얘네들 중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잘 보세요. 봐봐. 만약에 이 얘기가 없었으면 선생님이 한번 순서상 만들어 볼까? A, B, C라는 순서상을 만들 때 이렇게 부등호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선생님은 1, 3, 5 1, 5, 3 뭐 5, 1, 3 막 내 맘대로 했을 거야. 홀수만 3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게. 그럼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 기억해봐. 키 큰 수소대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홀수 3개를 내 마음대로 여기에 어떤 홀수, 여기에 어떤 홀수, 여기에 어떤 홀수 집어넣는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선생님은 순열을 계산을 했겠지. 몇 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했겠죠. A, B, C 자리에 어떤 홀수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면, 그냥 홀수만 들어오는 게 다 된다면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따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홀수들을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까? 그런데 이놈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순서 정해져 있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홀수를 3개 선택하면 되는데 그 3개를 선택했을 때 내 맘대로 누구를 A에다 넣고 어떤 홀수를 B에 넣어주고 어떤 홀수를 C에다 넣어줄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홀수 3개를 정하면, 예를 들어 볼까? 내가 여기에 들어갈 홀수를 예를 들어서 7이랑 1이랑 9를 선택했다고 해봐. 그럼 이 7, 1, 9를 가지고 원래는 A, B, C에 7, 1, 9, 7, 9, 1, 9, 1, 7, 9, 7, 1, 1, 7, 9, 1, 9, 7 막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거든. A, B, C, A, B, C, A, B, C 넣어주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그렇게 1과 7과 9라는 홀수를 선택하면 무조건 A에는 누구를? 1을, B에는 누구를? 7을, C에는 누구를? 9를 넣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선생님 식대로 표현할게. 우리는 뽑기만 할 겁니다. 뽑기만. 나는 뽑기만 한다는 거지. 뽑아놓고 내가 줄을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홀수 3개를 뽑아놓고서 막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 3개, 홀수 3개가 뽑히면 그 뽑힌 홀수 중에 제일 작은 게 A한테, 중간 크기가 B한테, 뽑힌 3개 홀수 중에 가장 큰 홀수가 C한테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봐. 1, 7, 9를 뽑을 때 A, B, C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적혀있는 것처럼 6가지가 아니라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 다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개의 홀수 중에 5개의 홀수 중에 몇 개의 홀수를 3개의 홀수를 뽑는 거, 줄 세우는 거. 뽑는 게 맞아, 줄 세우는 게 맞아. 내가 해야 돼. 뽑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O, P, 3이 아니라 OC, 3이 정답이 되는 거죠. 3개를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이 부등호 방향에 맞게 숫자들이 결정이 되는 거야. 뽑아놓고 내 맘대로 누구를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숫자 3개, 이 중에 숫자 3개 뽑히면 알아서 A하고 B하고 C가 각각 지네들이 알아서 대응할 숫자들을 가져간다는 얘기인 거지. 우리가 줄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서는 문제가 정해놨기 때문에, 줄을 세울 순서는 문제가 정해놨기 때문에, 키 큰 순서대로 정해놨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대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뽑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53은 이걸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그럼 넘겨서 803번 문제 한번 시작해볼래, 얘들아? 803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열조합 문제 풀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 조금이라도 시험 보기 전까지 이런 경우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늘리려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가 뽑아두기만 하면 그만인 거지. 뽑고 난 뒤에도 누구를 누구한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뽑기만 할 수 있는 건지, 뽑아서 내 마음대로 줄 세울 수 있는 건지를, 이 문제 좋은 문제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얘들아, 이 문제는 순열 문제일까, 조합 문제일까? 잘 생각해봐.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필통이 6개가 있어. 6종류의 필통이 있습니다. 연필은 3종류가 있고, 이 연필을 필통에다 넣을 거야. 그래서 필통에 넣을 때는 많이 넣어봤자 한 자루밖에 못 넣는데, 그러니까 저 연필 3개 넣으려면 필통 몇 개 필요하지? 3개 필요해. 그럼 필통이 몇 종류가 있으니까 6종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연필 들어갈 필통 3개 뽑자고. 일단 어떤 필통에다 연필 3개 넣을지를 뽑자고. 그건 P야 C야? C죠. 연필 3개 뽑는다. 아니, 필통 3개 뽑아. 어떤 필통에다 연필을 넣을지를 일단 뽑아두자고. 그러면 이거는 계산할게.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일로 나눌 거니까 20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20가지 중에 하나 내가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필통이 뽑혔느냐, 이 연필을 담을 필통 뽑는 방법이 20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20가지 중에 어떤 예가 있을 거냐면, 뭐 B필통, D필통, E필통이 뽑혔다고 해보자. 이거 말고도 11가지가 더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뭐 할 차례지? 이제 여기 뭐 해야 돼? 연필 넣어야지. 연필 넣을 때 연필을 어느 필통에 넣을지가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연필 넣기만 하면 되는 문제로 끝나는 문제인가? 연필을 어느 필통에 넣을지 고민할 수 있는 문제야, 아니면 연필을 그냥 아무데나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야?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연필도 종류가 다른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뭐 해볼까? 나하고 누구하지? 뭐 예원이하고, 그 다음 누구 영훈이하고 여행 가서 뭐 이제 숙박을 방을 잡을 거야. 방을 잡았는데 그 방이 뭐 101호, 102호, 103호 다가 방 하나에 한 명씩 자기로 했어.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아니면 누가 어떤 방에서 잘지 고민할 수 있는 문제야? 고민 가능한 문제니? 고민이 필요 없는 문제니? 고민 가능하잖아. 나 5로 잘지 셋 중에 하나에서 자면 돼. 예원이 내가 들어간 방 제외하고 나머지 한 개 방 들어갈 거고, 영훈이 나만 있는 한 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연필을 담을 필통이 3개가 정해졌는데,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연필 하나씩 넣을 거라고. 그럼 먼저 A 연필 어디다 넣을까? 뭐 어디다 넣긴 어디다 넣어? 셋 중에 하나에 넣으면 되는 거지. B 연필 남아있는 필통 둘 중에 하나에 넣으면 되는 거고, C 연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필통 하나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20가지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푸는 줄 알아? 지금 이 단원이 조합 단원이라서 어떤 식으로든 조합을 써먹고 싶어서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어리석은 방법 중에 하나지. 원래는 제일 좋은 풀이가 이거야. 제일 좋은 풀이가, 얘들아 들어봐. 필통 6개가 있어. 이 필통에다 내가 연필 담을 거야. 그럼 그냥 바로 이 문제 보자마자 A 연필, B 연필, C 연필 담겠습니다. A 연필 어디다 담을 거야?
지금 푼 거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풀자고. A 연필을 어디다 담을 거냐고. 몇 개 중에 하나에다가 6개 중에 하나 담으면 되는 거잖아. 어느 필통에 들어갈지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여기 담을까 여기 담을까 여기 담을까 여기 담을까 여기 담을까 여기 담을까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야. B 연필은 5개 중에 하나, C 연필은 4개 중에 하나 담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120까지가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조합이랑 나눠다는 걸 같이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6개의 연필 중에 3개의 연필을 담는 6P3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던 문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끝나는 문제였던 거죠.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는 조합 문제 풀고 있는데 조합 문제 풀고 있으니까 먼저 이런 것부터 고민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볼 때 이게 수련 문제다 조합 문제다 구분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내가 보고 있는 문제가 순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조합으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를 문제인지를 빠릿빠릿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연습들을 그냥 이 단어는 조합 문제니까 조합으로 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정리들 하시고 정리 끝나신 분들은 806번 시작해요. 806번 집합이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네. 당연히 이번에 중공사 보면 집합 들어가 있었으니까 집합 지시까지 동원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볼까? 일단 첫 번째 A와 B의 겹쳐놓은 세개수가 3개라는 건 B의 이 중에 몇 개가 있다는 얘기지? 3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정확히 말하면 이 중에 3개는 갖고 있고 2개는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맞아? 분명히 3개만 갖고 있는 거야. 3개 갖고 있다,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3개는 있고 반드시 나머지 2개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첫 번째 얘네 중에서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네 중에서 3개 갖고 있어야 돼. 1, 2, 3, 4, 5 중에서 무조건 3개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 5개 중에 3개를 넣을 때 순서 고민해야 돼? 순서 무시해야 돼? B에다가 이제 넣을 거라고 이렇게 넣을 거야. 원소 넣을 겁니다. 넣을 때 이 5개 중에 몇 개만 넣을 거라고? 3개만 넣을 거야. 그 3개의 원소 넣는 순서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하지 않아. 예를 들어줘. 여기에 1 먼저 넣고 2 나중에 넣고 3 나중에 넣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2 넣고 1 넣고 3 넣는 게 중요한 건가?
3 먼저 넣어주고 2 넣어주고 1 나중에 넣어주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1, 2, 3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먼저 누가 나중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중에 3개를 뽑아서 넣어주는 방법은 5, C,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5, C, 3 계산하면 10가지 나올 거야. 5, C, 3 계산하면 10가지 맞습니다. 5, C, 2로 계산해도 10가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B를 만들 때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선생님 말로 할게. 1, 2, 3 넣는 경우 1, 2, 3 넣는 경우 1, 2, 4, 1, 2, 5 그 다음 1, 3, 4, 1, 3, 5, 1, 4, 5 2, 3, 4, 2, 3, 5 2, 4, 5 그리고 마지막 3, 4, 5 그렇게 저 5개의 원소 중에 3개를 뽑아서 즉 이 B 안에 넣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10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상황. 이 뒤에 있는 6하고 7은 뭔데? 6하고 7은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 돼?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건 부분집합 계산하는 것처럼 넣을지 말지로 고민해주면 되는 거죠. 6 넣을까 말까, 7 넣을까 말까로 고민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1, 2, 3, 4, 5 중에 무조건 3개는 들어가서 이거 만족되는 거고 나머지 6하고 7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니까 거기에다가 2 곱하기 2만 해주면 둘 다 없는 경우, 6만 있는 경우, 7만 있는 경우 둘 다 들어간 경우가 모두 계산이 되게 되는 거겠지. 그 정답은 최종 정답은 그래서 몇 가지? 40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정답 2번이겠어. 자, 그 다음 제일 어려워 보이는 문제 하나 있네. 807번 시작해보세요. 807번. 처음 풀어본 학생들한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내가 항상 연습하면서 문제가 필요로 하는 숫자들을 뽑을 때 뽑아서 계산해주고 끝나는 문제인 건지 계속 고민을 해. 뽑아서 넣어주면 끝나는 건지 뽑은 다음 내가 누굴 먼저 누굴 나중 줄 세우는 것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줄 세우는 거 불가능이지. 7번 볼까? 이봐. 무조건 A가 B보다 작아야 된다잖아. 순서 정해져 있어. 순서 이미 정해져 있어. 내 마음대로 A하고 B에다가 내 마음대로 숫자를 못 넣어. 숫자 2개 뽑아놔도 그 뽑힌 숫자 중에 작은 숫자가 A한테 큰 숫자가 B한테 연결이 돼야 된다. 맞아? 내가 뽑은 숫자를 내 마음대로 누구는 A한테 누구는 B한테 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숫자 2개 뽑아놓으면 예를 들어 숫자 2개 뭐 5하고 8 뽑았어. 5하고 8 뽑으면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선생님은 A하고 B에 들어갈 그러니까 1000회절하고 100회절에 들어갈 숫자를 어떨 때는 580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만들 거고 어떨 때는 850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만들었을 텐데 아니 지금 문제가 뭐래? 1000회절의 숫자가 100회절의 숫자보다 작아야 된다잖아. 이거 안 된다잖아. 다시 대답해줘. 내가 줄을 세울 수 있는 문제다, 세울 수 없는 문제다.
내가 세울 수 없는 문제라. 줄은 누가 세운다? 이 부등호가 세운다. 맞아? 숫자를 뽑아 놓으면 그 뽑은 숫자에 맞게 내 마음대로 5,800까지 8,500까지 내 마음대로 배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배치는 얘가 해주는 거라고. 얘가 이 부등호가 배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멘트로 적을게. 순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뽑기만 한다. 뽑아놓기만 하면 돼. 줄은 저 부등호가 세워줄 테니까. 그럼 얘들아, A하고 B에 들어갈 숫자는 몇 개 중에서 뽑는 거지? A하고 B에 들어갈 숫자 몇 개 중에? 대답해주세요. A하고 B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누구야? 0부터 9 중에. 이 부등호 잘 봐봐. 1부터 2 중에서 뽑는 거잖아. 2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야? 2개 뽑으면 되는 거야. 이 1부터 9까지 있는 9개의 수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이 중에 2개만 뽑아 놓으면 그 2개 중에 작은 수가 A한테 큰 수가 B한테 연결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9, C, 2가 되는 겁니다. 저기 A, B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9C2 9C2 9C2는 계산은 9 곱하기 8을 2로 나눌 거니까 9, 4, 36까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같은 거 보고 C하고 D도 이미 순서 정해졌어. 이미 순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또 뭐만 할 거냐? 그래서 뽑기만 할 거야. 뽑아놓기만 하면 그 뽑은 숫자, 뽑힌 숫자들이 이 부등호에 맞게 알아서 배치가 될 거니까. 그럼 C, D에 들어갈 숫자는 몇 개 중에 고민하는 거지? 얘들아, C하고 D에 선택할 숫자들은 몇 개 중에서? 그렇지. 이번엔 0도 된다면서. 0도 된다면서. 0 뽑아도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번엔 이 10개 중에서 2개 뽑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10C는 10 곱하기 5를 나누기 2할 거니까 5, 9, 45가 되네. 이거 정답 왜 이렇게 크지? (162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 A, B 따로 C, D 따로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A, B하고 C, D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 A, B는 0보다 크면서 1000의 자리가 100의 자리보다 작아요. C, D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0의 자릿수가 1의 자릿수보다 작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0을 제외한 9개 중에 2개 뽑아서 배치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0을 포함한 10개의 숫자 중에 2개 뽑아서 배치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9C2와 10C2를 곱한 1620까지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자, 일단 쌤은 여기까지만 풀 테니까 남은 것들은 클래스 시간에 좀 해보고, 지금 위험 문제가 다 된 건 아니니까 아마 클래스 시간에도 열심히 해야겠지. 그리고 클래스 시간 포함해서 다음 언제 목요일까지 다 마무리해봐. 목요일날 한번 더 하기. 목요일도 수업 시간이 몇 시라고? 6시야. 그래.